네, 귀향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일본군 성노예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바로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숙 씨를 인터뷰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강제 노동에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이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그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2차 대전 기간에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한국을 제외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일본을 지적하며 지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국원 상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위안부 정신대 이걸 혼돈해서 쓰는데 좀 정확히 근로정신대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신대라고 하면 보통 우리 시민들은 이제 위안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있습니다만 의미는 이제 사실 다릅니다. 정신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마치 자기가 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 나선 것처럼 아주 불쾌해요. 의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워낙 크게 국민들한테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정신대는 위안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됐던 것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근로정신대는 10대 초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나 아니면 막 마친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을 일본에 가면 좋은 공부시켜주고 또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인 담임교사 또는 일본인 교장에 의해서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완전히 그냥 꼬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일본에 가면 마치 그 학업을 이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일본으로 동원된 경우가 약 1,7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일부가 생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강제 노역 피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방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을 받아서 결혼도 제때 못하고 어렵게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파혼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인데 여기에 그 신고하고 함께하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무총리 소속 그 관련한 그 강제동원위원회에 총 신고된 숫자는 한 600여 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7, 8년 전 저 조사 내용이고 그 당시에 생존자는 약 100여 명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생존하신 분들이 100명이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들도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근로정신대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잊혀진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할머니들이 어디서 어떤 형편에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실태 조사를 많고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끌려가가지고 예를 들어 군함도 같은 지옥 같은 섬에서 그냥 아주 일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노예처럼. 군수공장에서 뭐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의 감금 상태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꼬맹이 아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중대한 인권 유린이고 아동 학대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성노예인 위안부 거기에만 이제 관점이 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그 작년인가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강제 노역한 미군 포로에게 사죄했잖아요, 일본이. 미쓰비시인가 뭐 거기서. 그리고 중국인 그 말하자면 근로정신대 노동자에게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뺐어요. 이 징용도 서러운 마당에 이렇게 국적에 따라서 목숨값이 이렇게 달리 취급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그 비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 말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였다. 병합이 됐다.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본 국민으로서 동원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 대해서 조금 고생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죄나 배상을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수용할 수 없는 불쾌하고 오만한 네. 발언이지요. 뻔뻔해요. 하여튼.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요? 문제는 우리 정부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네. 예. 지금 이 피해자들이 어렵게 일본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십 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얻고 있는데, 네네. 우리 정부가 이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이 네. 어렵게 얻은 판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이 사적인 소송에 대해서 네.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징용을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버려도 되는 국민인 것인지, 도대체 이 국민의 생명과 네. 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일 것인데, 네. 마치 그 나무 사람 취급하듯이 네. 이렇게 이 사적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도 돈 뜯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돈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것인지, 네네. 차마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본 정부나 그렇지 않아도 살을 빼고 싶어하는 그 기업들일 텐데.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소송을 언제 냈고 진행된 게 좀 일부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가까이 살피고 있는 그 미쯔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된 그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만, 그분들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7년 전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그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묘하게도 3.1절에 일부러 맞춰서 소송을 냈는데, 우리 그 3.1 운동 항일 독립 의지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용기 있게 싸워나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소송에서 결국 패소를 했고, 2012년부터 이제 국내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1, 2심 거쳐서 작년에 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17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사적인 소송이라고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어느 부처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예,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서 이것은 사적인 소송이다. 예. 자, 이제 어떤 진행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그 시민 모임에서는 대처하실 겁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일제 피해자들은 세 가지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마에 대부분 씨름하고 계시거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90 안팎에 이르신 분들이 언제까지 이 시간을 버티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무관심입니다. 전국의 생존자들이 불과 한 2만 5천여 명 정도에 불과하시는데, 설령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전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입장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뺏긴 그늘 속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국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였습니다.